비상용이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는다. 굉장히 모순되는 거죠.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이번 주제는 엄지맘의 최근 진짜 고민이었던 바로 우리 아이 스마트폰 중독 관련된 주제인데요. 정말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아직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신 예비 엄마 아빠도, 그리고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엄지 마마님들도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네, 우리 아이는 과연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닌지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우선 최근 한 통계를 보니까 영유아의 그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엄지맘이 우리 아기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니 어쩌다가 노출을 한 거였는데 이게 너무나도 효과가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밖에서 막 하고 울 때 정말 절대 안 보여줘야지라고 하다가 잠깐 한번 노출해 봤는데 아이가 막 과몰입을 하면서 그때부터 비상용으로 쓰자라고 하는 게 그 비상용이 다시 일상용으로 되고 점점 스마트폰에 노출하는 시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우리 아이의 중독은 저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정말 스마트폰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적당한 선이라는 거, 과연 중독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었던 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 스마트폰,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가라고 봤더니요. 아니, 무려 만 1세에 스마트폰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부터 노출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또 실제 이 조사에서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냐, 왜 유튜브를 시청하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의 그 자유 시간을 위해서, 그 잠깐 보여주려고, 잠깐의 쉼을 위해서 보여줬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례인 거죠. 밥을 먹는데 좀 잠깐 편안하게 먹고 싶어서 한 번 보여줬던 것이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 아이도 제 핸드폰을 들고 와서는 틀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막 울거나 할 때 그 어떻게 달래줄지 모르니까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서 보여줬던 영상들. 저는 유튜브 채널을 타요, 뭐 이런 채널들을 보여줬지만 저희 친정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의 동영상이나 아기 찍힌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나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유튜브 영상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가 평소에 찍어놨던 사진이나 동영상들도 아이에게는 되게 막 푹 빠질 만한 휘황찬란한, 정말 홀리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반응을 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이 조사 결과에 이 장난감, 놀이 언박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이들이 반응을 보인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중독이라는 것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볼 것이냐에 있어서 중독은 결국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중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알코올도 그렇고 흡연을 하는 것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제 그만하자라고 했을 때 그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그만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중독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도 이제 그만 보자, 끄자라고 했을 때 울거나 떼쓰거나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규칙이라는 거를 지킬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중독 상태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선이라는 거를 제대로 규칙을 정해 놓지 못하고,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보여줄 때는 마음껏 보여주고 안 된다 할 땐 또 안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엄마 아빠의 기준 때문에 우리 아이가 중독의 길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미디어 노출로 인한 언어 발달의 영향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언어 발달 지원군의 미디어 노출 시간, 시기, 형태를 보니까요.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의 그 2019년도 미디어 노출이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미디어를 접한 아이가 그렇지 않은, 미디어를 접하지 않은 아이보다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아이들 중에서 95% 정도의 아이가 실제 생후 24개월 이전에 미디어를 접한 아이들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63% 정도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미디어를 접했다라고 이렇게 시간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보는 방법은 부모와 함께 보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그냥 일방적으로 시청하는 경우가 79%였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아직 언어에 스스로 말을 하지 않는 시기부터 혼자서 일방적으로 시청하는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은 실제 아이의 언어 발달, 지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였는데요. 저는 사실 조금 의아했던 게, 우리 아이는 조금 일찍 미디어에 노출됐는데 언어를 굉장히 빠르게 잘 말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디어가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 논문 결과에 의하니 저는 아이를 혼자 시청하게 하진 않았고, 아이와 함께 시청하면서 이 쉽게 말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상호작용을 했었죠. 우와, 여기 봐. 다람쥐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지? 와, 엄마 만났다. 와, 파랑색이야. 상어야. 네, 이렇게 아기 상어가 나타났어. 이렇게 같이 미디어를 시청하면서 대화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잘한 건지 잘 못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 포털 사이트에 스마트 쉼 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곳에 들어오셔서는 성인들 그리고 청소년 유아동들이 스마트폰에 어느 정도 중독되어 있는지 그 중독 검사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정해진 질문에 총 9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고 결과를 보면은 중독 정도가 나오는데요. 질문의 내용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어떻게 스마트폰을 노출시켜야 될지, 노출시키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보여주는 게 좋은 건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몇 가지 질문을 좀 보면요. 우선 첫 번째,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른다. 네. 거의 돌 전에는 지도에 따를 수가 없어요. 네. 엄마 아빠와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다음 두 번째는 정해진 이용 시간에 맞춰서 스마트폰 이용을 잘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딱 저기 시계 바늘이 여기 가 있으면 이제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시계를 볼 줄 모르는 시기에는 저는 시계 바늘을 가르치고서 정확히 손으로 짚어줬어요. 여기까지 보고 시계 바늘 여기 오면은 멈추는 거야. 근데 이 멈춰지지 않고 때를 써요. 근데 그 때를 썼을 때 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고 엄마 아빠의 교율을 항상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독에 빠지지 않고, 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때는 볼 수 있는 거구나. 그 시간의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강제적으로 뺏기 전에도 알아서 자 이제 가져다 놓으세요 라고 하면은 스스로 끄고 가져다 놓을 수 있는지, 네, 이렇게 절제 능력이 있는지 요 평가 문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항상 스마트폰을 찾는지, 갖고 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다른 레고 블럭놀이나 책 읽기나 그림 그리기 다른 놀이들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찾는지, 하루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찾는지, 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아이와 자주 마찰이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폰을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놀이나 학습이나 이런 거에 지장을 미칠 수준인지,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서 시력이나 아이의 자세가 좀 안 좋아진 건 아닌지, 이렇게 9문항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몇 가지 항목은 우리 아이의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지금 이게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 중독이 계속해서 이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마트폰의 사용을 전혀 차단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뭐 어디에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가도 요즘 둘러보면은 아이들이 되게 스마트폰 많이 보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몇몇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갔을 때 그 집에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 이제 그때 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이게 신기한 거구나. 아, 엄마 아빠의 저 손에 있는 것이 되게 재밌는 기계구나라는 걸 아이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여줄 수는 없고 어떻게 적당히 잘 활용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우선 저처럼 시계를 가르치면서 시간 약속을 하거나 또는 알람 맞춰놓고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리면 이제 그만 볼 시간이라는 거, 이렇게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너무 스마트폰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썼던 방법이 놀이터 가자, 킥보드 타러 가자. 네, 우리 아이가 정말 마땅하게 거부할 수 없는 다른 대체 활동들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끔. 네, 스마트폰이냐 킥보드냐, 스마트폰이냐 놀이터냐 했을 때 저희 아이는 항상 놀이터, 킥보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다른 대체 활동들을 제시해서 스마트폰 생각이 나지 않도록 시선을 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확실히 밖에서 잘 뛰어놀고 들어온 날에는 스마트폰을 찾지 않았어요. 밖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집에 와서는 이제 힘드니까 간식 먹고 누워서 자고, 또 일어나서 이제 어떤 학습적인 활동을 하거나 엄마 아빠랑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노는 것, 이런 것에 재미를 느끼면은 스마트폰을 굳이 찾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아이한테는 스마트폰 보지 마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는 막 스마트폰을 보고 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랑 엄마도 스마트폰 보지 않을게라고 하는 온 가족의 약속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엄지맘과 함께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절대 돌전에 보여주시면 안 돼요라는 걸 제가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었고요. 이게 언어 발달에 실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와 함께 좀 무겁고 저의 반성의 시간이지만, 엄지 마마님들이 이런 선택을 저처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저의 과거 선택을 한번 고해성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지, 여러분들은 어떤지 이 아래에 네이버 카페 또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